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덥고 기운 없어서 밥맛이 없네. 그냥 죽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가 시원찮아서 딱딱한 건 못 먹겠어. 부드러운 죽이 최고지.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죽이 속 편하고 좋지. 기력이 없거나 소화가 힘들 때 죽은 우리에게 참 편안하고 익숙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죽에 단백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운 없다고 죽만 드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단백질 부족병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노년기에는 저할부민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할부민혈증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온몸이 붓는 부종, 그리고 상처 회복 지연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는 단백질 부족병에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몸의 알부민과 단백질이 왜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저알부민혈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자 혈액 속에 가장 많은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알부민은 혈관 속에서 체액이 머물게 하여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수분 조절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알부민은 영양분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알부민 수치의 정상 범위는 보통 3.5에서 5.2g/dl입니다. 이 수치가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저알부민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이 감소되어 염분과 수분을 혈관 내에 잡아둘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붓는 부종이 발생합니다. 특히 발등과 발목의 부종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저알부민혈증은 단순히 붓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욕창 발생 위험 증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기에 더 취약할까요?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알부민혈증과 단백질 부족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이나 조직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욕이 줄고 치아나 저작 기능이 약해지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단백질 섭취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위장 기능이 약해져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들이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거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단백질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속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없다는 이유로 죽처럼 부드럽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식습관이 지속되면 단백질 섭취는 더욱 부족해지고 결국 근감소증이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박상철 님도 그랬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밥맛이 없다며 죽만 드셨죠. 어느 날부터 발목과 발등이 퉁퉁 붓기 시작했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저알부민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박상철님은 죽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을 부를 줄은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결국 저알부민혈증은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력 없다고 죽만 드시면 위험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장이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은 노년기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단백질 부족병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노년층이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편하고 먹기 쉬운 죽 식단을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죽은 쌀이나 곡물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죽 100g당 단백질 함량은 2g도 되지 않아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부족은 몸 곳곳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가 부족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낙상이 회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심한 노인의 사망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되거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 내 알부민 농도가 낮아져 부종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얼굴이나 팔다리, 특히 발등과 발목이 자주 붓는다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나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고 욕창이 발생하거나 이미 생긴 욕창의 회복이 더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 기력이 없다며 죽과 국물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감기를 달고 살고 넘어져서 생긴 무릎 상처가 몇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병원에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상처 회복 지연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죽만 드시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단백질 부족병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단백질 부족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단백질만큼은 예외입니다. 놀랍게도 노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여성은 3명 중 2명 가까이가 하루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식욕이 떨어지고 치아나 씹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고단백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찜, 생선살, 두부 같은 식재료가 좋은 예입니다.
또한 위장 기능이 약해져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여러 끼로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칼슘, 칼륨, 비타민 등 미량 영양소도 함께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고기나 달걀뿐 아니라 채소, 해조류, 과일도 함께 섭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손실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식사량이 줄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3번에서 4번 부담 없이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더위를 고려해 시원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해 보세요. 미지근한 단백질 음료, 두부 수프, 닭고기찜, 콩국물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단백질 대사에도 물이 필요하고 탈수는 식욕 저하를 더 악화시킵니다. 물, 보리차, 수박, 참외 같은 수분 함량 높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이영자 할머니는 여름만 되면 밥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하루 3끼 말고 5끼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외에 오전과 오후에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엔 배불러서 어떻게 먹냐고 하셨지만 며칠 후 몸에 기운이 돌고 덜 피곤하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단백질 부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단백 식사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이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대체식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중 한 가지에서 2가지는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중 한 끼만 집중해서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합성과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적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 유지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육류는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닭가슴살이나 살코기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다지거나 갈아서 조리하면 더욱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찜, 구이, 조림 형태로 조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콩류와 두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 렌틸콩, 두부, 콩비지 등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특히 두부나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식재료는 씹기 어렵거나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고단백 식사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하루 3끼와 간식에 고르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나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등을 예방하려면 한 끼라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식사 구성을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오트밀을 활용해 보세요. 오트밀은 100g당 약 13g의 단백질을 함유한 고단백 곡물로 우유나 두유에 끓여 죽처럼 만들고 여기에 삶은 달걀 1개나 다진 견과류,
또는 단백질 파우더를 더하면 간편하면서도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신다면 두부를 으깨어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처럼 조리하고 여기에 잘게 다진 채소를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을 삶아 잘게 찢거나 다져죽에 넣어 드시는 것이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고기를 곱게 다져서 지짐처럼 부드럽게 조리하고 자극적이지 않게 간을 맞춰 드시면 씹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순두부를 활용한 저염찌개도 추천드리는데요. 바지락이나 새우 등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타우린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비지로 만든 찌개도 매우 유익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간식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은 물론 유익균과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니어용 단백질 보충제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간식이고 바나나나 단감, 포도와 같은 신선한 과일은 수분과 식이섬유, 비타민을 공급해 변비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매 끼니와 간식 때마다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포함하면 노년기에도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력 없다고 죽만 드시면 위험합니다. 라는 경고와 함께 노년기 단백질 부족병의 진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단백질 빵빵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활기찬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죽만 드시는 습관을 버리고 매 끼니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단백질 빵빵 식단을 실천하세요. 여기에 부드러운 대체식을 활용하고 자주 소량씩 섭취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이제 기운이 넘쳐요. 밥맛도 돌아오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